예부 효과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예부 효과 그러면 생각나는 말. 네가 해라. 머리 복잡해 죽겠다. 그렇죠. 부동성. 또요. 인접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예부 효과 나오면 부동성하고 인접성. 제가 지금부터 저 예부란 말, 요 예부란 말을 설명할 거니까 우리 시험에서 예부가 무슨 말입니까? 그거 안 내요. 설명할 거니까 들어보시라고요. 시장입니다. 요걸 경제학에서 이제 시장기구 그래요. 영어로는 시장 메커니즘 이렇게 합니다. 시장은 매우 냉정한 곳입니다. 사실은. 오늘 시장이 냉정한 곳이라는 것을 느끼려면 지나가다가 어떤 상점에서 물건 하나 들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시장이 냉정하다는 걸 알게 된다고. 이렇게. 여기서 저거 말하는 이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제가 지난주에 시장의 개념을 하면서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현상을 시장이라고 하지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 시장 기구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시장은 반드시 가격으로 말한다고. 이게 A, B가 수요자 공급자라 하면 그러면 B가 A에게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이렇게? 그럼 A는 B에게 그에 대한 물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여기 시장이라고. 시장은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짜. 그러니까 시장은 급부와 반대급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것이야. 그럼 이제 B가 A에게 어떤 물건을 팔았습니다. 또는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럼 A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럼 A가 B에 대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된다고. 그럼 여기 이제 가격으로 말했습니다. 가격을 지불했어요. 이렇게. 이 가격이 지불되면 이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해요.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은 반드시 가격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기구를 가격기구 이렇게 한다고.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시장기구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해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 시장은 반드시 돈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A가 B에게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요. 이렇게? 분명히 B가 A에게 뭘 줬는데 가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격을 지불하면 시장기구 내부,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외부 이렇게 불러요. 외부. 경제학에 쓰는 말이에요. 이부. 그러면 내부는 가격을 말했죠. 시장기구를 통하여. 외부는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저 예부 효과에서 말하는 예부가 이 예부입니다. 이렇게 예부. 그럼 저 예부 효과에서 예부는 돈으로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 돈으로 말하지 않았다. 여기 있잖아요. 이익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익 받는데 거기서 대가 지불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손해를 줬는데 거기서 보상했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고. 통하여. 그래서 시장기구 내부라고. 그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당연히 대가가 지불돼야 되니까 그거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에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 예부 효과라고 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저 예부란 말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예부란 말을 이제 가볍게 설명했고, 이제 예부 효과라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예부 효과는 여기 1번이 개념인데 무조건 요 3개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대가,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3가지 나와야 돼. 의도하고 나오면 틀린 말이고, 당사자에게 나오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시장기구를 통했다, 대가, 보상이 주어졌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고. 이렇게 3가지가 나와야만이 예부효과.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에 의도된 결과가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개념도 한 3번, 4번 나오죠. 그럼 이 3가지가 나오면 옳은 말인데, 셋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 말이야. 그러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 뭘까 있을까? X, 제3자에게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나오거든? 그래서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틀린 말,
의도하고라 한번 낸 적도 있고 당사자라고 낸 적도 있고 시장기록을 통했다고 낸 적도 있고 그러면 다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경제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제가 연탄공장 사장이에요. 그럼 연탄을 만들다 생산활동. 그러면 생산활동, 연탄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연탄을 사고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연탄공장 주변에 주민들에게 손해를 줘요. 연탄가루가 날려서. 그럼 손해를 줬으면 시장에서는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상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부 효과가 아니라고. 그럼 보상하지 않는다. 이걸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보상하지 않았다.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예부 효과 중에서 부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예부 불경제라고 하고 요 불 대신에 비자를 집어넣죠. 예부 비경제야. 그러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이죠. 부예부과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 이 세 가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은 또 지랄 요도 하나 더 써줘. 이것을 부정적 예부 효과라고 해요. 부정적. 부정적 예부 효과. 이렇게 이제 불러. 부정적 예부 효과라고. 자, 이번에는 소비활동 해볼게요. 제가 담배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 건 소비활동이에요. 그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핵인 제3자에게 손해를 줬습니다. 담배에 연계 나가서 그럼 거기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이것도 예부효과입니다. 손해 줬으니까 정입니까 부입니까? 부. 그러면 연탄공장은 생산활동의 예부효과고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활동의 예부효과예요. 그럼 이제 시험 질문 가볼까요?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지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OX? X. 거기 시험 지문이에요. 그럼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고 소비활동에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은 제가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 소비활동의 부예부효과를 했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향수를 2번 정도 더 뿌렸어요. 이렇게. 그럼 향수 뿌리는 것은 소비활동이에요. 그럼 향수를 뿌렸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에서 아가씨 2명이 괜히 내 옆에 앉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살짝 들어봤어. 이어폰을 끼우고 있다 빼서.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대하는 내용이 저 아저씨 냄새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누구? 그러니까 저 있잖아 저기 오른쪽. 아 저분 냄새.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아가씨가 또 옆으로 살짝 와. 그 내가 어떻게 해서 옆으로 피해버렸지. 또 따라와. 가만히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 그 너무 좋은 거야. 그 내가 향수를 뿌렸는데 소비활동 했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아가씨도 멋지더라고. 모르지 마스크 벗으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눈도 부리부리하고 색깔도 약간 노란 색깔이 얘가 좀 멋있었어. 나 따라가려겠다니까. 그 제3자에게 제가 이익 줬잖아. 이익 줬잖아요. 이익 줬지. 그분들 기분이 좋아졌잖아요. 이익 줬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일은 한 번도 안 줘. 그 이익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정의예부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데 그 대가 받지 않았다 정의예부효과. 손해를 줬는데 보상하지 않았다 부예부효과.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은 소비활동의 부예부효과고 향수 뿌리는 것은 소비활동의 정의예부효과라고. 그럼 정의예부효과를 예부경제 19회 때 이렇게 냈어요. 19회 때 아주 오래전이죠. 정의예부효과를 예부경제라고 한다. OX? 오. 거기 19회 때 시험 지문이야. 그럼 요걸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긍정적 예부효과.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내고 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냈어. 우리 시험은 긍정적, 부정적을 안 냈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긍정적 예부효과, 부정적 예부효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제가 생산활동에 부예부효과만 했어요. 생산활동에 정예부효과는 안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경제학 책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동산에 그런 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도 있어도 요 예부효과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를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요 생산활동의 정예부효과를 설명할 때 거의 90%가 양봉업자와 가수원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양봉업자입니다. 그럼 양봉업자면 지금 꿀을 생산하는 꿀을 생산하는데 내 벌들이
저는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내 벌들이 옆에 가수원에 가서 수정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제 3자가 가수원이죠. 수정을 도와줘요. 그럼 가수원이 그동안 뭐 배도 많이 안 열렸는데 근데 벌들이 가서 수정을 도와줘서 배가 많이 열렸어요. 이익 줬죠. 그 가수원 사장님에게 한 푼도 안 줘요. 배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럼 제가 이익 줬는데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죠. 이런 것을 정예예부효과라고 그래요. 그럼 양봉업자와 가수원은 예부효과인데 무슨 예부효과? 정예 예부효과. 이렇게. 자, 끝났어요. 이제 요거 개념 끝나고 구분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예부효과가 나오면 개념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거, 시장기구를 통하고 통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예부효과는 두 개로 나눠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예부효과는 생산활동의 예부효과, 정부, 소비활동의 예부효과, 정부로 나눠진다. 자, 이제 됐고, 이제. 예부효과는 이제 궁극적으로 배우는데요. 여기는 예부효과 개념하고 구분해봤고, 우리가 왜 예부효과를 배워요? 예부효과가 시장이 실패하게 했으니까 왜 실패하는가 그거 보자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에 나와도 아주 쟁점을 삼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예부효과 내용. 예부효과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생산활동의 정부, 소비활동의 정부 이렇게 4가지.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잘 나온 것은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입니다. 어떤 게 공예산업은 대부분이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예요. 공예산업, 염색공장, 연탄공장, 목재소 이런 것들을 공예산업,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늘 A라는 연탄공장 이렇게 했잖아요. A라는 연탄공장. 그럼 A라는 연탄공장이 연탄 만들 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데 거기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생산활동의 부예부효과예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만큼 만들었다? 그럼 자원비용이 효율적이라고. 그럼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잉생산을 해요. 과잉생산. 그러니까 부예부효과는 과잉생산. 그럼 시장이 실패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잉생산되는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비용, 돈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2번 하기 전에 여기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제가 설명할 건데 제가 사적 한계 비용, 사회적 한계 비용이었는데 이 한계는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한계는 생략해도 상관없고. 자, 이제요. 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설명할 겁니다.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사회예요. 그럼 이 안에서, 이 네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서울에가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우리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 연탄 공장 이 동그라미 안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비용이 되면서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라고. 요 네모 안에서, 네모. 나 너 보고 있다. 눈 떠. 누군지 모르지만 깜짝깜짝 놀래지 지금. 자다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 그 노란선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럼 여기 A라는 연탄 공장에서 만약에 비용이 1,000원이 발생했다. 그럼 그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비용이 되면서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10만 원 들어갔어요. 그 10만 원은 나의 비용이에요. 나의 비용이고 그 10만 원은 서울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서울의 비용이잖아요. 제가 이 안에 있잖아요. 네모 안에. 그럼 제가 이 네모 밖에 있어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라 인천 사람이야. 그럼 병원비가 10만 원 들어갔어. 이 10만 원은 저의 비용이야. 저의 비용. 그것은 사적 비용이라고 그래. 그렇지만 서울의 비용은 아니죠. 어디 비용입니까? 인천의 비용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서울의 사회적 비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의미하셨죠? 이제 됐어. 이제.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이제 개념을 지금부터 좀 더 정확히 해볼 텐데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한 장을 만들어. 연탄 한 장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그럼 생산할 때 생산비가 들어간다고. 그럼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생산비가 1,000원이 들어가. 1,000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연탄 공장에서 연탄 만들면 그러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줘요. 공해가 유발되는 거예요. 공해가.
그럼 공해가 유발되는데 그 공해, 얘는 연탄공장이 공해를 유발한다. 공해를 유발시키는데 이 공해 유발 비용을 A라는 연탄공장이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게 부의해볼까요? A라는 연탄공장 부의해볼까? A라는 연탄공장 분명히 주변에 공해를 유발시켜서 제3자에게 손해를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그러면 공해 유발했는데 A라는 연탄공장이 공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A라는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만들 때 생산비가 1,000원 들어가고 요 공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요 공해 비용이 200원이 발생하는데 200원. 공해 비용 200원은 분명히 A라는 연탄공장에 연탄 만들 때 발생한다고. 근데 요 200원은 A라는 연탄공장에서 부담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요 선 밖에다 해놨다고. 밖에다가. 그럼 지금 A라는 연탄공장에서 연탄 만들 때 요 비용이 결국은 1,200원이 발생한 거야. 그럼 사적 비용이라는 것은 A라는 연탄공장이 부담하는 비용. 요 사적 비용은 이 안에요. A라는 연탄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거 사적 비용이야. 그럼 A라는 연탄공장은 비용을 얼마 부담해요? 1,000원. 1,000원. 사적 비용이 1,000원이 돼요. 그럼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은 서울시 전체가 부담할 비용이야. 그럼 사회적 비용은 이 네모 안에 있는 비용. 이 네모 안에 있는 비용은 생산비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생산비는 네모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해비용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공해비용 200원을 더한 거라고. 그럼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어디 갈까요? 사회적 비용. 그죠? 요거 엄청 잘 내죠. 연탄공장 생산활동의 부의부가 맞죠?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의부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야. 그래서 시험은 생산활동의 부의부가 유발되는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O.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됐죠? 요거. 그러면 정의해부가는 공부 전혀 할 필요 없다. 정의해부가는 요 부동은 전부 다 반대. 부동 반대. 그 다음에 편익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비용만 하면 돼. 편익은 비용하고 부동과 반대야. 그러니까 비용 하시라고. 편익과 비용 중에서 비용이 5번 나오면 편익은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고. 비용. 자, 그럼 이런 뜻이고, 무슨 뜻이냐면, 요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쓸게요. 사회적 비용 1,200원. 사적 비용은 1,000원이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서울이라는 사회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이라는 소리야, 이게. 1,200원?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1,200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1,000원 부담하는 거야? 1,000원. 그 말은 이렇게 된 거야. A라는 연탄 공장은 적정한 비용보다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낮은 생산비로. 그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그래서 과잉 생산이다. 그럼 이렇게 한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 부의부가 발생하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잉 생산된다. 많이 만든다. 왜 그럴까?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낮기 때문에. 분명히 A라는 연탄 공장은 자신들이 1,200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1,000원밖에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생산비를 만드니까 과잉 생산이에요. 이 과잉 생산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된다. 어렵게 시험에 출제하면 여러분들은 부의부가는 과잉 생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과잉 생산은 최적 생산량.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최적 생산량은 100개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이 만들어낸 것은 여기 시장의 기준 생산량. 여기에 120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걸 과잉 생산. 최적 생산량.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양이야, 이게. 그럼 100개를 만들었다. 100개가 필요한데 100개 만들었다. 그럼 시장 실패가 아닌 거라고. 꼭 필요한 만큼 만들었으니까 많이 만들었잖아요. 왜 많이 만들었대요?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니까. 왜 낮은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요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1,000원에다가 공해비용 200원 더한 거라고.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과잉 생산, 시장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 그럼 왜 부의부가는 시장이 실패합니까? 왜 많이 만듭니까? 이 비용 때문에. 왜?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예? 그럼 만약에요, 이 사적 비용을 1,200원을 만들어버리면,
사적 비용을 1200을 만들어버리면 A라는 연탄 공장은 생산비가 높아져요. 그럼 생산량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겠지. 그렇게 해야만이 자원 비용이 효율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돼. 그게 대책이에요. 그게 정부의 개입 대책. 그러면 200원. 요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가 1200원이다. 1200원. 그럼 부담시키는 방법은 규제를 강화하면 돼. 세금 부과하는 거야. 중과세.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 세금 내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가 얼마 돼? 1200원 되는 거야. 세금 부과하기 싫으면 부담금 부과하는 거야. 공해 유발 부담금 200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가 높아져. 그러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공급선이 자축 이동하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이렇게. 요 가격이 올라간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거야. 그럼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많이 만들어서 가격이 낮게 거래된다고. 적정한 가격보다 낮게 거래돼요. 소비량이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원을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높이겠다. 그래서 적정 가격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요. 이 가격이 올라가서 나쁜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생산활동에서 부의비과 정의해볼까요? 제가 설명은 장황히 했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시험은 결론 낸다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쓰라고 안 나온다고. 쓰라고 안 나온다고.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의비과.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과잉생산, 과정생산, 과잉생산. 왜 그러는데요?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는데요? 그러면 체계가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러면 돼요. 그럼 대책은 정부가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여기 중과세, 부담금 부과, 정부가 지금 개입했습니다. 무슨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세금, 돈, 간접 개입.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님비 현상이 나왔는데, 요 님비 현상은 이런 거잖아요. 님비 현상은 이제 요 님비는 영어 약자잖아요. 영어 다 써봐. 못 써. 못 쓰니까 물어보지 말라고. 우리말로 님비라고 나오니까. 자, 요 님비 현상은 나에게 해로운 것은 우리 집 뒷뜰에도 오지 말아라. 이런 거죠. 우리 지역에 해로운 것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님비 현상. 그럼 공해산업은 우리 마을에, 우리 집들에, 우리 집에 해로운 거죠. 그것은 들어오지 마세요. 님비 현상. 그러니까 부의비과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럼 정의비과는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집 앞마당에 와도 좋다. 그래서 핀피 현상이라고. 핀피 현상. 님비 핀피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됐던 것은 다 끝난 거예요. 자, 2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 이제 1번 봐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들어왔답니다. 생태공원. 개구리가 깨골깨골 하겠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정의해볼까, 부의해볼까? 정의해볼까. 그럼 정의해볼까 발생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 감소? 증가. 수요수는 우측이동인데 우리 시험은 좌측이동이겠죠, 좌측이동. 좌측이동. 그러니까 정의해볼까가 발생하면 부동산에서 정의해볼까 발생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수요수는 우측이동. 좌측이동이라고 출제했다. 여기까지가 예부효과에 관한 겁니다. 뭐 이 정도를 시험에 출제하고 있어요.